저 드넓은 북미 대륙의 하늘을 한때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으로 지배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날개를 펼치면 마치 살아있는 비행선처럼 창공을 가로지르던 새, 바로 캘리포니아 콘도르였죠.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대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생태계의 중요한 청소부 역할을 해왔습니다. 죽은 생명을 처리하며 질병의 확산을 막고 자연의 순환을 돕는 위대한 새는 그야말로 북미 생태계의 상징과도 같았죠. 그런데 과연 무엇이 이처럼 웅장하고 신비로운 존재를 지구상에서 단 22마리만 남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았을까요? 한때 수천 마리에 달했던 개체수가 불과 한 세기 만에 급감해 멸종 직전까지 몰리게 된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생존을 넘어 우리 인류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경이로운 자연의 일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회복의 여정은 단순한 생명 보존의 성공담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해야 할 인류의 숙명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캘리포니아 콘도르의 역사는 참으로 장엄합니다. 그들은 빙하기 시대부터 북미 대륙을 누비며 수만 년을 살아왔습니다. 날개폭이 무려 3m에 달하고 몸무게는 10kg이 넘는 이 거대한 새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압도적인 시야로 먹이를 찾아다녔죠. 그들의 비행은 마치 자연 그 자체의 움직임처럼 유려하고 힘찬 모습이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콘도르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고 그들의 문화와 신화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존경받아왔습니다. 광활한 하늘을 배경으로 유유히 활공하는 콘도르 무리의 모습은 과거의 영광을 웅변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이후 인간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콘도르의 삶에도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의 물결은 광활했던 서식지를 농경지와 도시로 바꾸어 놓았고 인간의 무분별한 확장과 개발은 콘도르가 의지할 자연을 점점 더 좁고 황폐하게 만들었죠. 마치 조용히 번져나가는 독처럼 환경오염은 콘도르를 서서히 옥죄어 왔습니다. DDT와 같은 유해물질은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 콘도르의 몸에 축적되었고 이는 알껍데기를 얇게 만들어 쉽게 깨지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새끼들이 부화하기도 전에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반복된 것이죠. 더욱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위협도 컸습니다. 덕과 총기 사용은 콘도르의 개체수를 급격히 줄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냥꾼들이 남긴 나타난 조각들은 콘도르에게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콘도르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습성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체에 박혀있던 납파편을 함께 섭취하게 되었고 이는 심각한 납중독으로 이어져 수많은 콘도르가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저격수처럼 납은 콘도르의 생명을 조용히 앗아갔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캘리포니아 콘도르의 개체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수백 마리에 불과했고 1960년대에는 겨우 60여 마리만이 남아있었죠. 과학자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마지막 남은 콘도르들을 세고 또 세었습니다. 광활한 북미 대륙의 하늘을 지배했던 위대한 새가 이제는 멸종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아래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0년대 초반 전 세계에 남아있는 야생 캘리포니아 콘도르는 단 22마리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개체수를 넘어 인류가 저지른 실수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였죠. 이제 인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위대한 생명을 포기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마지막 비행을 지켜낼 것인가. 위대한 생명을 포기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마지막 비행을 지켜낼 것인가. 인류는 절망적인 숫자 앞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과학자들과 환경보호론자들은 고심 끝에 한 가지 대담하고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야생에 남아있는 단 22마리의 캘리포니아 콘도르를 모두 포획하여 인공 번식 프로그램에 돌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야생동물을 완전히 가둬버리는 것은 그들의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대했죠.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이 멸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병든 환자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수술대에 올리는 심정이었을까요?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1987년 마침내 마지막 야생 콘도르가 포획되면서 모든 캘리포니아 콘도르는 인간의 손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광활한 하늘을 자유롭게 날던 새들이 이제는 철망으로 둘러싸인 번식시설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던 것이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야생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콘도르들을 포획하는 일부터 낯선 환경에 적응시키는 것까지 모든 단계가 예측 불가능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보존 전문가들은 밤낮 없이 콘도르의 행동을 관찰하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이 생명을 살려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인공번식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을 엮어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과 같았습니다. 연구원들은 콘도르가 낳은 알들을 조심스럽게 인큐베이터에 넣고 온도와 습도를 꼼꼼히 조절했습니다. 작은 알 하나하나에 전 인류의 희망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날들을 숨죽이며 기다렸을까요? 마침내 그 기다림의 끝에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작은 알에서 연약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새끼 콘도르가 부화하는 순간이었죠. 그 여린 날갯짓 하나하나에 연구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은 단순한 한 마리의 새가 아니라 멸종의 문턱에서 되살아난 희망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인공번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콘도르를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죠. 새끼 콘도르들이 자라면서 연구팀은 그들이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미 새 없이 자란 새끼들에게 사냥하는 법, 천적을 피하는 법 등을 가르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손길에 너무 익숙해져 야생성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마치가 태어난 아이에게 세상의 모든 위험을 가르치고 동시에 독립적인 존재로 키워내려는 부모의 마음과 같았을까요? 수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충분한 수의 콘도르들이 야생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철창 문이 열리고 콘도르가 조심스럽게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은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오랜 시간 인간의 보호 아래 있던 콘도르들이 다시 드넓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모습은 마치 같았던 영혼이 자유를 되찾는 것처럼 보였죠. 그들의 날갯짓 하나하나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야생은 인공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혹독한 시련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기쁨도 잠시, 야생으로 돌아간 콘도르들은 또 다른 위협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던 납 중독이었습니다. 인간이 무심코 버린 사냥용 납탄 파편이 콘도르의 먹이가 되는 사체에 남아있었고, 이를 섭취한 콘도르들은 다시금 고통스러운 납 중독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야생으로 돌아간 콘도르들이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호팀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몇몇 콘도르들은 야생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먹이를 찾지 못해 굶주리거나 다른 동물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보호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콘도르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고 납중독에 걸린 개체를 발견하면 즉시 구조하여 치료했습니다. 망원경과 안테나를 들고 험준한 산을 오르내리며 콘도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된 작업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노력이 쌓여야만 위대한 날개가 다시 하늘을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인간의 강한 의지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야생으로 돌아간 콘도르들이 짝짓기에 성공하고 스스로 알을 낳아 새끼를 부화시키는 감격적인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미 콘도르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주고 어린 콘도르가 어미를 따라 첫 비행을 시도하는 모습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번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명을 이어가는 진정한 의미의 야생으로의 귀환이었죠. 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 캘리포니아 콘도르의 미래를 조금씩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 캘리포니아 콘도르의 미래를 조금씩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생으로 돌아간 콘도르들이 마주해야 할 시련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이 위대한 새들은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또 다른 위협과 맞서 싸워야만 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바로 납 중독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사용한 납탄이 동물의 몸에 박히고 그 동물의 사체를 콘도르가 먹이로 삼으면서 납 성분이 콘도르의 체내에 축적되는 비극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이 납 성분은 콘도르의 신경계를 파괴하고 소화 기능을 마비시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독소였죠. 보존 전문가들은 야생으로 돌려보낸 콘도르들이 다시 병들거나 죽어가는 모습에 깊은 좌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렵게 살려낸 생명들이 또다시 인간의 흔적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또다시 절박한 심정으로 콘도르를 구조하고 치료하는 고된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납중독으로 쓰러진 콘도르를 발견하면 아무리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도 망원경과 안테나를 들고 달려가 콘도르를 포획하여 치료해야 했죠. 이 과정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과연 인간이 이렇게까지 개입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에 맞는 일일까요? 어쩌면 자연은 스스로 강한 개체만을 남겨두려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콘도르의 생존은 단순한 한 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연구진과 보호활동가들은 끈질기게 콘도르의 뒤를 쫓고 야생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때로는 어린 콘도르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구조되는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은 콘도르가 진정한 야생 개체로 거듭나기 위한 통과 의례와도 같았습니다. 인간의 헌신적인 돌봄과 콘도르 스스로의 강인한 생명력이 기적처럼 어우러지며 마침내 콘도르 개체 수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콘도르는 멸종 위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 약 500마리 이상이 북미 대륙의 하늘을 다시 누비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 단 22마리만이 남아 절멸 직전이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이는 정말 놀라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감격적인 숫자 뒤에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납중독의 위협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서식지 파괴와 인간의 무분별한 간섭 또한 콘도르의 미래를 위협하는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위대한 새들의 성공적인 비행은 단순히 개체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자연의 회복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죠. 캘리포니아 콘도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선사합니다. 한때 인간의 개발과 무관심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렸던 생명이 또다시 인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적처럼 되살아났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지구의 주인으로서 다른 생명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콘도르가 다시 자유롭게 날아오른 하늘, 그곳에 있지 않을까요? 콘도르의 날갯짓은 단순한 비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과 자연의 지속적인 공존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들의 비행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또 다른 자연의 도전과 희망에 대한 서막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